안녕하십니까, 이재박입니다. 작년 총선 이후에 갑자기 잠적했던 정치인 한 분이 지난달 3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이분은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의 인격은 쥐꼬리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독설과 저주를 마구 퍼부었던 사람이죠. 다름 아닌 윤석열 정권의 개국 공신이기도 한 장제원 씨의 이야기입니다. 장제원 씨는 삼선 국회의원과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냈던 금력과 권력을 양손에 쥔 무서운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사망 전에 자신의 여비서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를 당하고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동안 왜 잠잠했는지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과거에 장제원 씨는 여러 여성단체들과 함께 안희정 씨의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 때 성적으로 부도덕했던 그를 향해서 잔인하고 역겹고 추악하다는 말로 공개적인 비난을 했는데요. 그 뒤 1심에서 무혐의를 받았던 안희정 씨가 2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죠. 거기에는 지극히 도덕적이고 정의롭게 보였던 정치인 장제원 씨의 날선 비난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여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은 성폭행을 한 일은 절대로 없다. 또 누명을 벗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죠. 그런데 JTBC에서 여비서가 성폭행을 당했던 날 호텔 객실의 영상에서는요, 장제원 씨의 벗어놓은 구두가 보이고 여비서가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일이 어이가 없어서 탄식을 하는 소리와 또 장 씨가 여비서에게 왜 옷을 입고 난리야, 이리 와봐 하는 엄습하고 탐욕스러운 그 음성은 누가 들어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하죠. 제가 옛날부터 손님들과 상담 중에 좋지 않은 사람의 예를 들 때에는 종종 장제원 씨와 그의 아들 장용준의 이름을 예로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유명인의 이름이라야 손님들이 쉽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장제원 씨의 사주와 이름에 대해서 풀어볼까 합니다. 장제원 씨의 생년월일은 1967년 4월 13일이고요. 이걸 음력으로 치환하면 정민년 갑진월 정미일생이 됩니다. 출생시는 알 수 없으니까 비워두고요. 원국을 보시면 지지 3개 전부 다가 토의 식상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주에 재성과 관성이 부족해서 그 성질이 까칠하고 융통성과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기관차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만 강하고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 중에 뭔가 하나는 정말 뛰어나서 언론과 예능이나 기술, 연구, 개발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은 출세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확률은 낮지만 만약에 신의 시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하면요, 재성과 관성은 나타나겠죠. 그러나 사주에서 신은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사주는 월주와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저희 세대인 5,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70% 이상이 시를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저녁에 태어났다고 하더라, 또는 첫 닭이 울 때 태어났다고 하더라,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3주만 가지고도 사주를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3주만으로 본 사주의 성질은 신경질이 심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거나 주변 사람들과 충돌도 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도 좋지 않죠. 동료들은 저놈의 성질은 알아줘야 돼. 그리고 부하들은 왜 저런 인간이 내 상사일까 하고 힘들어 하겠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주를 보다가 역술인으로부터 수양을 많이 하라, 또는 남들과 시비를 조심하라는 말을 듣는다면요, 아, 나는 자신을 통제하는 관성이 약하고 식상이 세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월지에서 인성과 식상이 동조하면 더욱 세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수천 명이나 있는데요.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 모두 다가 부잣집 아들이고 정치인이고 성범죄 혐의자가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가정 환경이 다르고 또 후천 운명을 좌우하는 이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장재원 씨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바쁜 사회활동으로 가정교육에 부재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후천 운명인 장재원이라는 그의 이름이 이 사주에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름은 사주를 보고 지어야 하는데요. 이 재원이란 이름은 장명가가 아닌 집안의 어른들이 붙인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재원이라는 이름이 이러한 사주와 합을 이루게 되면요. 이름의 어문오행에서 융통성을 부리는 재성이 없고 관성만 너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사소한 일에 쉽게 흥분하면서 때로는 과격한 행동을 취하기도 하고요. 또 언짢은 감정이 생기면 그 얼굴 표정과 눈빛에는 토끼가 서리죠. 만약에 이분이 이 사주에 장재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을 했다면요. 생전에 어리어리한 큰 집이 아니라 법무부가 운영하는 큰 집에서 생활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말하기를요. 얼굴 보고 이름 짓는다. 또는 이름 따라 얼굴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의 성질을 알 수가 있고요.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성질과 성격이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장재원 씨가 생전에 보여준 말과 행동을 기억해 보면요. 항상 도끼 어린 표정밖에는 없죠. 어디 내 눈에 거슬리기만 해봐. 내 주제에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한 것밖에는 기억에 없습니다. 이러한 성질과 성격을 가진 사람은요, 이익으로 묶인 관계에서는 인기를 얻을 수가 있어도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24년 총선에도 불출마했고 지난날의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은 자신의 사주에서 타고난 성질과 이름의 성격이 만든 업보로 보입니다. 장재원 씨의 성폭행 의혹이 비록 10년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요. 그 당시에 사회 초년생이었던 20대 여성이 한거불능의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던 일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돈과 권력을 가진 장재원 씨를 고소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여성분에게는 목숨을 건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장재원 씨는 자신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를 다하지 않고 떠났지만요. 그가 남긴 수천억의 재산은 유가족에게 상속되겠죠. 저는 이 유가족분들이 재산만 상속받을 것이 아니라 장재원 씨가 마지막까지 인간적 도의를 다하지 못한 그 행위까지도 상속을 받아서 그 여성에게 용서를 구하고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복구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